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지금 칩 시장에 5월 동주가 판친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 비즈니스의 적과 아군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아군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아군이 내일 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더구나 반도체는 이 남마처럼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사업자도 설계와 제조를 다 하는 종합 반도체부터 설계만 하는 팹리스, 그리고 제조 중에서도 웨이퍼 단계를 뺀 후공정만 하는 업체 등 다양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경쟁하더라도 협력이 필수입니다. 그런데도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잠시나마 손을 잡는다는 5월 동주란 고사성어를 떠올리는 이유는 현재 AI 칩 시장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찌감치 서버 업체들이 자신이 보유한 서버에 이 최적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기능을 뺀 자신만의 칩을 직접 설계하려는 움직임은 수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 최적화된 칩을 직접 설계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생성형 AI인 챗GPT가 혜성처럼 등장하면서 이런 흐름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학습하고 운영하려면 슈퍼 컴퓨팅이 필수적입니다. LLM 연산,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 연산에는 GPU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그중 최고는 엔비디아의 GPU인 H100입니다. 이 H100은 아시다시피 개당 4천만 원을 호가하는 아주 비싼 칩이죠. 초고대 언어 모델을 구동하려면 H100 칩 수천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H100이 품귀 상태인데요. 이 H100이 필요해서 이 칩을 주문해도 실제 기업이 받아보려면 1년 가까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MS 같은 경우는 칩 부족으로 경쟁사인 오라클과 제휴해서 오라클에 남는 GPU를 빌려서 AI 서비스를 제공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딸려 문제인 엔비디아의 H100 GPU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AMD가 MI300 GPU를 조만간 내놓는 것이죠. 인텔도 가우디 GPU로 엔비디아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AMD 칩인 MI300 같은 경우는 H100에 비해서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당장 가성비뿐만 아니라 당장 MI300의 메모리 용량만 견줘봐도 H100의 2배가 넘는 192GB에 이를 정도입니다. 성능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격도 싸고 성능도 뒤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값도 H100에 비해서 현저히 싸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초기 AI 칩 시장을 90%가량 장악해서 기선을 잡고 있지만 AMD, 인텔 등 기존 플레이어의 도전도 점점 거세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버 업체, 클라우드 업체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칩이 됐든 AMD 칩이 됐든 모두 자신이 아닌 남이 만든 칩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칩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죠. 얼마 전 MS가 개발자 대회를 통해서 자신의 칩을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MS는 엔비디아 GPU, 그러니까 H100을 대신할 자신이 직접 설계한 칩인 마야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설계한 서버용 CPU인 코발트도 내놨습니다. 이제는 인텔, AMD CPU, GPU를 쓰지 않겠다는 것이죠. 구글, 아마존에 이어서 MS도 엔비디아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AI 칩 시장에 뛰어든 것입니다. 특히 이번 MS 개발자 회의에서 눈에 띈 점은 사티아 나델라 CEO가 젠슨항 엔비디아 CEO를 행사에 초청한 점이었습니다. 아니 H100을 대체할 자신의 칩인 마야를 선보이면서 젠슨항을 부른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사티아 나델라나 젠슨항이나 의연하게 앞으로도 MS와 엔비디아가 거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런 것은 이런 저간의 사항을 이해한다면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 기업 간 협업은 MS가 자신의 AI 왕국을 건설하기 전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MS가 자신의 칩을 오롯이 완성해서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엔비디아와 AMD 칩을 의존해야 하는 만큼 이런 쇼맨십을 보이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자신의 AI 왕국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고 칩의 수급 문제도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와 얽혀있는 수급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다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기업과 의존하고 있고 협업해야 하는 현실적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젠슨항을 초대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 MS는 엔비디아와의 경쟁 구도를
이미 형성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서버인 애저에 그 엔비디아와 AMD의 최신 AI 칩을 사용하고 또 자체 칩도 사용함으로써 고객에게 선택의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MS는 강조하고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이 경쟁 관계에 들어섰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경우도 이 서버 클라우드 업체들에게 당하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들 서버 업체, 클라우드 업체, 검색 업체들이 자신의 칩을 대체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그 GPU 시장을 틀어진 엔비디아의 경우는 여기에서 더 나가서 AI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로 확장하려는 자신의 세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클라우드 기반 AI 소프트웨어인 DGX 클라우드를 내놨죠. GPU에서 확보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사업 확대로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기존 클라우드 업체들을 위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시장 구도가 오월동주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GPU를 넘어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대형 클라우드 업체들은 엔비디아의 H100을 대체할 자체 AI 칩 개발을 속속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클라우드 업체들이 서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도 전략적 파트너로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또 함께 움직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앞으로 시장 구도가 어떻게 변할지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삼성 파운드리의 입지인데요. 최근 서버 업체, 검색 업체, 클라우드 업체들이 자신의 칩을 만들고 있는데 모두 파운드리 파트너로 TSMC를 활용하고 있는 점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그 MS의 마이아 GPU, 코발트 CPU는 모두 TSMC 5나노에서 만들어집니다. 국내로 눈을 돌려도 마찬가지인데요. SK텔레콤의 그 AI 칩 자회사인 사피온도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자체 AI 칩인 그 X330을 내놨는데요. 이 칩도 TSMC의 7나노에서 제작됩니다. 얼마 전에 그 TSMC의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5나노와 7나노 칩의 매출 비중이 53%에 달했는데요. 이런 칩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계속 5나노, 7나노가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이 같은 AI 칩 부각이 파운드리를 키우기 위한 절호의 기회인데요. 아직은 물량 따내기가 미흡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대만 같은 경우는 모든 팹리스들이 TSMC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삼성이 TSMC의 기술력만큼은 안 되기 때문에 인류를 지향하는 팹리스들이 국적에 같다고 자신과 같은 국적의 파운드리를 활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반도체가 전략 물자가 된 상황에서 대만 팹리스와 대만 파운드리의 협업은 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삼성이 그렇다고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은 이미 4나노 HPC 노드인 SF4X를 내놨고 이 노드를 통해서 그로크, 텐스토렌트 칩, 캐나다와 미국의 스타트업이죠. AI 스타트업인데 이들 칩을 수주했습니다. 또 엔비디아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서 절치부심 중인 AMD의 차세대 CPU인 젠5C CPU를 4나노에서 수주할 것이란 확인되지 않은 소식도 계속 들리는 상황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얽히고 설킨 그 AI 칩 시장의 구도를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